제 그림은 정말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바라보자 라고 잡아봤어요. 이거는 일상을 관찰해야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라는 거를 얘기한 학자도 있어요. 바로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이스라엘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자아가 두 가지가 있대요. 바로 경험자와 기억자, 이 두 가지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제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막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사실 통쾌해요. 아 몰라, 내일부터 먹을래. 이러는 순간의 자아는 경험자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몸무게를 재보면서 나 왜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는 기억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는 실제로 되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대요. 먹는 순간은 즐거웠지만 기억하는 순간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기억자에서 많은 걸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이 잊어버리는 70%의 일상적인 기억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속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을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욕탕을 소재로 삼아보기도 했어요. 제가 사우나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거기 가서 때도 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근데 나중에 더 뒤에 가면은 안 가게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을 봤을 때 저의 충격을 나중에 제 자식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옷을 굉장히 간략하게 입고 멱을 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내과에 가서 샤워를 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등 밀어주는 문화가 100년 뒤에는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초풍정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우나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면서 이제 마사지도 하시고, 굵은 소금으로 마사지 하시고, 유통기한 지난 이렇게 우유나 요거트로 더 많은 막 마사지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사랑스럽다라고 느꼈어요. 아, 한국의 비너스는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뒷 배경에는 서양의 비너스의 탄생을 넣어서 한국의 비너스의 탄생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작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는 초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잡아봤어요.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도 사용한 기법인데요. 바로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입니다. 익숙한 사물을 낯선 장면에 나와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 봤어요. 바로 떨림이라는 그림에 넣어 봤습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떨리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언뜻 보면 그냥 동물 같은 이미지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동물들이에요.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일상적인 소재에서 많이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 하마라던가 뿔이 난 얼룩말, 피어싱을 한 코끼리, 아니면 메뚜기인데 빨간색 메뚜기, 이런 것 등을 보시면 실제에는 없지만 왠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소재들을 그렸던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 초현실주의적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신데렐라를 다시 보면서 이거를 한번 한국판 신데렐라로 표현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신데렐라를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급하게 어디를 막 가보시는데 신발이 탁 벗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무리 급한 순간이어도 신발 줍고 가거든요. 혹은 유명한 일화처럼 한 짝 더 벗고 가서 그 신발이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게 했겠죠. 근데 신데렐라는 사실 한 짝만 벗고 간 거잖아요. 아, 의도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른이 돼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척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뒷 배경에는 마차가 아니라 한국판으로 가마를 그려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요, 저는 패러디를 하자라고 잡아봤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4개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마주예요. 오마주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서 어떠한 화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기법을 넣어서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반고흐의 그림을 많이 보시면 되게 옛날의 그림을 많이 오마주해서 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뿌리는 다른 기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모라는 기법인데요. 임모는 지금의 저는 사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화 하면은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소재들이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군자, 산수화, 인물화. 왜 이렇게 동양화는 한정적인 소재가 떠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양화 하면 정말 다양한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그림을 접근할 때요, 스승님한테 하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꼰대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 때만 해도 교수님들 아래에서 이렇게 바닥도 닦고 청소도 하고 무릎 꿇고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스승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까지도 체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스승님을 잘 계승해야지라는 게 컸어요. 마치 사투리처럼 지역성을 띠게 되는 게 한국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러디인데요. 패러디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패러디란 기존에 익숙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원본을 따와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화에다가 다시 결혼이라는 문화를 덧입혀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뭉크의 절규 그림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고선 요즘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서 시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자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시집살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왠지 존재만으로도 두려운 그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이라는 걸 결심할 때 여성의 입장에서 같이 평생을 할 짝꿍을 바라보고선 결혼을 결심하는 거지 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선 결혼을 결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라고선 이제 웰컴 투 시월드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뭉크가 자연의 웅장함에 억눌려서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친구의 모습 2명이 그려진 그런 그림인데요. 그 친구의 2명을 풍속화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시언니로 표현했어요. 시누이로요. 그런데요, 이걸 그리고선 제가 전시장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어머님께서 갑자기 내가 여기서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내가 며느리 눈치 얼마나 보는 줄 아냐고, 요즘 10월도 없다고, 다음에 꼭 묘월도 그려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시고선 가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저는 소개를 꼭 하게 돼요. 전시장 가서 제가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설명하는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싶은 저의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관객들과 소통을 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주목을 해봤었던 문화는요, 함지기 문화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동네에 함 사세요 이런 게 울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요즘은 함을 안 하고 핸드캐리어로 가서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함이 나중에 좀 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함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개랑 수로 나져 있어서. 그래서 실용성도 좋지만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구나. 나는 이거를 그림으로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해의 피리 부는 소년을요, 함지기로 표현해봤어요. 오징어 가면을 쓰고 박을 깨는 그 순간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고 싶었어요.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물론 남성분들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지만 여자인 신부님들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 딱 직전까지 고민한대요. 아, 나 영화처럼 도망갈까? 이 결혼이 맞는 걸까? 물론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링도 받고 그리고 사주단자도 받았는데 고민하는 신부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주단자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이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그려보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된 건데요. 사주단자는 물론 양측에서 오갈 수 있지만 흔히 남성의 집에서 여성의 집으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을 점지할 때 그 두 분의 궁합을 보는 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날을 점지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는 메시지 담기라고 붙여봤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선 아, 옛날에도 강아지, 고양이 지금 키우는 것처럼 정말 고양이를 좋아했구나. 옛날에도 고양이 집사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 그림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요, 지금으로 치면 거북이 금수저 같은 역할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 칠순, 팔순 잔치에 갈 때 거북이 금수저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자의 음을 가지고서 많이 언어 유희를 했다고 해요. 고양이를 뜻하는 묘자가 7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와 음이 비슷했기 때문이고요. 나비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노인 질자와 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나비가 고양이를 쫓고 있는 이 그림은 70세를 넘어 80세까지 장수하세요 할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정말 재화가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선물하기보다 그림을 선물하는 문화가 참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 그림 정말 한국인이라면 정말 꼭 한 번은 보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도의 씨름. 이 그림을 보면 아,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 김홍도 굉장히 잘 그렸네 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 바로 다음에 등판할 선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가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신발을 벗고 있는 초조한 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는 저분이세요. 갓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고 내 차례가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씨름 선수의 초조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등 뒤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요.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주무르고 계시는 거 혹시 보이시죠? 시간이 꽤 지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곧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들배지기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미 균형이 한 군데로 치우쳐졌죠. 이 씨름은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날까요? 어디로 넘어질까요? 저는 사실 씨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이 그림의 정답은 오른쪽으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씨름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들배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들려서 왼쪽으로 넘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두 명을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두 명을 보면은 아,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을 표현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한 번쯤은 봤었던 굉장히 흔한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재밌죠? 한국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그 디테일을 보시면 더 즐겁게 한국화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한국화의 메시지를 담는 거를 저도 좀 계승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림 속에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저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을요, 피로타라는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제목에서도 좀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해본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를 표현한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신대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나도 이렇게 꿈이 있는 여성인데 그냥 일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청소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다고 해요. 원래 피에타라는 도상은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을 하면 피에타라는 도상인데요. 저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제가 미래에 빠글머리가 된 아줌마의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는요, 천지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천지차이라고 언어 유희해봤는데요. 원래 이 그림은요, 땅에 있는 인간에게 신이 지능을 주는 순간 혹은 생명을 주는 순간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보면 붉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뇌 혹은 심장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을 신의 영역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과정과 고민을 경험하고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신 이 분들은 정말 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의 영역에 표현을 했고요. 결혼 전에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순간을 표현한 그림을 육아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알프스 산맥은 넘기 힘든 곳인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에게 내가 이번에 알프스 산맥을 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 이걸 잘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나폴레옹을 미워했었던 화가는 노새를 타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중 다비드라는 화가가 가장 영웅처럼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부모님을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으로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요, 원래는 병사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풍속화에 그려진 전통 혼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